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집 밑으로 파고들면 그 집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단다. 외할머니께서 가끔 풀어놓으시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와 연관이 되어 있다. 평소 말씀을 장황하게 하는 편이 아니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크게 자랐던 그때, 그 동네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가 길어진다. 일전의 외갓집 괴담들도 사실 그때 그 아카시아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 가장 큰 사건을 이제부터 얘기해 보려 한다. 아카시아 나무는 엄청 컸다. 마을의 한가운데에서 좋기 100년은 넘게 살았을 것 같다고 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어른들은 아카시아 나무 뿌리는 엄청 멀리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나무의 크기로 추측이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지나는 곳의 집들은 안 좋은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면서 왜 좋지도 않은 나무를 잘라버리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다. 가뜩이나 재수가 없는 나무인데 누가 나서서 자르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무의 뿌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카시아 나무를 탓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카시아 나무와 가장 가깝던 집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부모와 아들이 같이 사는 집에서 하나뿐인 아들이 미쳤다는 것이다. 아들은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정신이 나가서 침을 흘리며 온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 하나뿐인 아들이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미쳐버리자 부모는 아들의 치료에 매달렸다. 큰 병원을 전전하며 갖은 치료를 다 해봤지만 차도가 없다고 했다. 결국 부모는 과학적인 치료를 벗어나 무속인에게 찾아갔고 그게 바로 큰 이모였다. 당시 상담을 할 땐 방에 못 들어오게 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전해들은 바로는 나무의 뿌리가 영향을 준다는 것 같았다. 나무의 기가 어둡고 강해서 기가 약한 아들이 미쳤다는 것. 이사를 가면 차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 병원을 다니며 본업도 접었던 집에 사정으로 이사갈 비용도 없던 터라 부모의 고민은 깊어갔고 미쳐 돌아다니는 아들을 봐는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작은 배를 토색하던 일도 거의 접고 아버지는 술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한 그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고로 가서 도끼를 챙겨 들고 아카시아 나무로 향했다고 한다. 아내는 만류했지만 그 아버지는 술 기운에 누구도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아카시아 나무를 도끼질했다고 한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나무는 반쯤 넘어갔고 아버지는 욕과 함께 죽으라고 외쳤다고 한다. 눈에 살기가 돌아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결국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필 그 나무가 도끼질을 한 그 아저씨의 등으로 떨어졌다. 나무에 깔려버린 그 아저씨를 사람들이 겨우 빼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 아저씨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다. 이미 아들의 일로 집이 기울어버린 상황에서 아저씨까지 누워버리자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이 가끔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겨우겨우 살게 됐는데 그 집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 미친 아들이 손에 검붉은 피를 묻히고 뛰어다녔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무릎 같은 곳이 깨져서 묻은 피인 줄 알고 처음엔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웃으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란다. 원래 미친 사람이라 관심도 안 가졌는데 평소와 다르게 상기된 그 아들의 표정 때문에 가만히 그의 말을 듣게 됐다고 한다. 내가 엄마를 칼로 찔렀어. 사람들은 흉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무랐지만 그 아들은 웃으며 같은 소리를 반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손에 묻은 검붉은 액체가 다시 생각났고 그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부부의 죽음을 알아차렸다. 결국 그 살인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그 마을의 자리는 다 밀려 공장들이 들어왔다고 한다. 어릴 적이라 나도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가끔 그 마을이 있었으리라 추측되는 곳을 지날 때면 미쳐서 뛰어다니던 그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20년 전 군대 고참의 괴담. 2003년 2월 정도였을 겁니다. 토요일 점호 후에 내일이 일요일이라 조금 들떴던 우리 내무원들은 어김없이 노가리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잠도 안 오는데 무서운 얘기나 할까? 병장단 중에 한 명이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재미난 얘기를 많이 알고 있고 정말 화술이 뛰어났던 고참 한 명이 자신이 겪었던 일이라며 평소답지 않게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그 고참이 중학교 2학년 정도였을 때라고 합니다. 밤 10시쯤이었나. 자기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교통사고가 난 듯한 그런 소리가 났는데 그 고참도 깜짝 놀라서 커튼이 쳐진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확 젖힌 뒤 밖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 밖에는 정말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감당하기 힘든 장면이 펼쳐져 있더랍니다. 그 당시 고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생각나는지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목소리도 떨고 그랬습니다. 그 고참의 말을 인용하자면 밖의 상황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라고 밖엔 생각이 들지 않는 장면이었는데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킨 채 급정거해 있고 전방 10여 미터 앞에 하얀색 블라우스에 까만 정장 바지를 입은 여자가 누워있더랍니다. 여기서 고참의 말로는 여자가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자세가 말도 안 되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의 관절이 모두 바깥쪽으로 꺾어져 있고 목도 돌아갔는데 문제는 얼굴이 그 고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향해져 있었답니다. 순간 그 고참은 느낀 것이 고참의 집 창문과 그 여자가 누워있는 곳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하고 느껴졌답니다. 눈이 마주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순간 몇 초 동안 꼼짝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창문의 커튼을 다시 쳤답니다. 그렇게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서 심호흡을 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왠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무서울수록 확인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라죠. 그래서 다시 커튼을 살살 젖힌 뒤 살짝 다시 그곳을 쳐다봤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세로 누워있던 그 여자가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숨막힐 듯이 놀란 그 고참은 다시 창문에 커튼을 친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방금 본 장면을 믿지 못하며 다시 이어폰을 낀 뒤 음악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방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고참의 당시 표현으로는 손톱으로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문을 열지는 못하고 순간 음악의 볼륨을 높여서 그 소리가 안 들리게끔 눈을 감고 계속 음악을 들었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던 고참은 한순간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CD 플레이어를 듣다 보면 트랙과 트랙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있는 건 다 아실 테고 그 순간엔 음악 소리가 나지를 않죠. 마침 음악을 크게 듣고 있다가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그 공백에 그 고참의 방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조금 전까지 나던 톡톡하는 소리와는 달리 양손의 손톱으로 방문을 마구마구 긁더랍니다. 너무나 놀란 그 고참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고참의 말로는 그 당시가 가장 무서웠는데 거의 패닉 상태로 현기침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 현실성이 없는 나머지 형이 장난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용기를 낸 고참은 방문으로 다가가서 방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까지 소리가 나던 방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두컴컴한 집안만이 보이더랍니다. 즉시 형방으로 달려간 고참은 자고 있는 형을 깨워서 얘기를 해주자 형도 너무나 무서워하며 자기랑 같이 자자고 하며 형님과 같이 밤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고참의 집에서 일을 하는 가정부가 고참에게 어제 밤중에 어딜 나가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신은 분명히 형방에서 잠을 잤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정부 말이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팔이 살짝 보였는데 흰색 와이셔츠 같은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가정부는 고참인 줄 알고 어디 나가시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다시 방문을 닫고 돌아와서 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고참은 밤마다 가위에 눌리게 되는데 그 흰 블라우스 입은 여자가 계속 나타나더랍니다.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엔 어머니께 얘기를 하였고 어머니께서 우리나라에서 용하다는 점쟁이인지 고참의 말로는 퇴마사 비슷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암튼 그 사람을 집으로 불렀는데 대뜸 집으로 오자마자 고참을 보고한다는 소리가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 있어? 라고 소리치더랍니다. 당시 고참은 영문도 모른 채 무서워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욕을 하고 주술 비슷한 것을 외우고 그러더니 그 퇴마사의 눈빛이 고참의 머리 위를 향해 쳐다보더랍니다. 그 이후 정말 퇴마사의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가끔씩 그 여자가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도 며칠 전에도 새벽에 가위 눌리다가 침상 끝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한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당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을 느낀다.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딱 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얘기를 듣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불이 다 꺼진 내무실에서 이 얘기를 들으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고참이 거짓말이라고는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고 나이도 꽤 있었기에 실화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 너무 리얼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해드리진 못한 것 같지만 당시 그 고참에게 직접 들을 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